뉴욕시 무상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 전원이 올 가을 학기부터 입학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늘 뉴저지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몰에 북동부 최대 규모의 푸드홀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첫 인터뷰를 통해 자신감과 여유를 보였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달 30일부터 30세 미만 흡연자들은 담배를 사기 위해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무상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 전원이 올 가을 학기부터 입학하게 됐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한 내 신청을 마친 3K 지원자 전원에게 입학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3세 이하 무상 보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시 교육 프로그램에 예산을 삭감했다가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5억 달러 이상 예산을 배정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2024-25학년도에 3세 이하들에게 총 5만 3천 개의 자리가 확보됐습니다. 아담스 시장과 시의회는 아동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10가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할당량을 늘리고 가정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는 9월 5일 개학합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인 H마트가 오늘 뉴저지에 위치한 아메리칸 드림몰에 북동부 최대 규모의 푸드홀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약 17,000 스퀘어피트 면적의 푸드코트는 아메리칸 드림몰 1층 코트 A에 위치해 다양한 아시안 요리를 선보이는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H마트의 시그니처 푸드홀에는 한식 전문점 상, 한국식 중화요리 전문점 정현영 짬뽕, 정통 중국식 요리를 제공하는 웍바, 더 바오 익스프레스, 일본식 카레 전문점 돈돈커리, 한국식 치킨 전문점 BBQ 치킨, 샌드위치 전문점 K타운 히어로, 대만의 유명 밀크티 전문점 공차, 셀프 서빙 맥주바 레댐톡, 그리고 한국식 도넛 전문점 골드미스와 베이커리 뚜레쥬르 등 총 11개의 브랜드가 입점했습니다. H마트 브라이언 권 사장과 스테이시 권 사장은 H마트 아메리칸 드림점은 이번 푸드홀 오픈을 통해 더욱 향상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메리칸 드림몰의 브라이언 고스 부사장은 다양하고 맛있는 아시아 음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 푸드홀 오픈을 무척 기대했다며 그랜드 오프닝을 환영했습니다. 이날 푸드홀 오픈을 기념해 한국 전통 사물놀이와 중국 전통 사자춤 공연,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과 풍선 행사 등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대통령 후보가 된 뒤 첫 인터뷰를 통해 시종일관 자신감과 여유를 보였지만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부통령 후보인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나란히 앉아 CNN 인터뷰에 응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종적 정체성 의문 제기에 대해 똑같고 오래된 지겨운 각본이다. 다음 질문을 해달라며 잘라 말했습니다. 이는 어제 인터뷰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으로 트럼프의 이 질문을 트럼프의 자질 논란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었지만 해명 없이 길게 말할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일축함으로써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을 위해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선의 인물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1일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및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하는 전화를 받았을 때 상황을 화통한 웃음을 곁들여가며 실감나게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특유의 낙천적 성격과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정말이냐라고 물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예스라고 답했다고 소개하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 전에 바이든이 명확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달 21일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뒤 39일 만에 처음 정식 언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다음 달 10일 토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터뷰를 기피한다는 공격을 받을 것을 의식한 인터뷰로 풀이됩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반트럼프, 친민주당 성향이 강한 매체인 CNN을 택했고 예상대로 어제 인터뷰는 비교적 쉬운 질문이 이어졌고 각을 세우는 모습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이 담배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다음 달 30일부터 모든 담배 판매상은 30세 미만 담배 구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29일 담배 판매 최소 연령 상향에 따른 제한을 강화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2019년 12월 발효된 법에 따라 미국 내에서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에서 21세로 상향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조처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 규칙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소매업체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 제품을 구매하려 하는 30세 미만 소비자에게 사진이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21세 이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신분증 확인 대상 기준이 27세 미만이었으나 최소 판매 연령이 3년 상향된 데 따라 신분증 확인 연령도 3년 높아진 겁니다. 또한 소매업체는 21세 미만인 사람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서 자판기를 통해 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이 금지 규정이 18세 미만의 개인이 상주하거나 상시 출입이 허용된 시설에 적용된 바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제 첫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화당 인사도 장관에 임명하는 등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혀 민주당에 질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 테이블에 다른 시각과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내각에 공화당 인사를 포함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정권 하에 공화당 인사를 포함하는 거국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뜻으로 유권자들에게 공화당 포용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공화당 측의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공화당 포용 전략은 지난 22일 민주당 전당대회 대통령 후보직 수락연설에서 나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겠다는 겁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내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는 중산층을 지원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는 것으로 취임 첫날 중산층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은 경제 및 국경 안보 등 대선 최대 현안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남부 국경의 난민 유입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 효과적인 법안 마련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며 대안 제시보다는 트럼프 탓으로 돌렸습니다. 즉, 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논점을 회피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다시 미시간주를 방문, 인공수정 비용 지원 등을 약속했으며 해리스 부통령의 첫 언론 인터뷰에 대해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월요일 미시간주 방문, 지난 28일 수요일 벤스 상원 의원의 미시간 방문에 이어 어제 또다시 미시간주를 찾아 이른바 러스트벨트의 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미시간주 포터빌에서 열린 유세에서 정부가 난임 부부를 위해 체외인공 수정 시술 비용을 모두 부담하거나 보험사가 지불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친가정적이며 민주당은 체외 인공 수정 시술 등을 싫어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찬성해왔고 이에 따른 비용도 세금에서 공제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낙태금지법에 찬성하면서 수세에 몰리자 낙태금지 여부는 주정부의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후퇴한 데 이어 자신의 낙태금지 이미지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문제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모든 여성들, 심지어 남성들까지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함에 따라 이들의 표를 잡기 위해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첫 인터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방송으로 하지만 그녀는 녹화로 했다고 지적했고 인터뷰 방송 전에도 그녀는 지도자로 보이지 않으며 중국 시진핑이나 김정은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폄하하며 김빼기 작전을 펼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평소 가까운 친척 중에 한국계가 있다고 강조한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에 등장했던 해리스 부통령의 조카들이 한국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1일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 등장해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호소했던 조카 제스퍼 에모프와 아담 에모프 남매의 어머니가 한인 1세인 주디리 박사로 밝혀졌습니다. 즉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의 남동생 앤드류 에모프가 한인인 주디리 박사와 결혼해 이들 남매를 낳았고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들 남매의 큰어머니가 됩니다. 당시 전당대회에서 제스퍼는 큰엄마만큼 바쁜 사람은 없지만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하는 등 가족을 위해 시간을 낸다고 소개했고 아내는 큰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 분이라고 인간적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후보 사퇴 및 지지 전화를 받았을 때도 이들 조카들과 함께 파이를 먹으며 퍼즐을 즐기고 있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시동생 아내, 즉 손아래 동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만찬 때 알려졌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주최한 오찬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제 손아래 동서가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해리스 캠프가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되고 있지만 캠프 내부가 바이든 측근과 해리스 오바마 인맥 간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구성한 대선 캠프에 해리스 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맥이 합류, 이른바 빅텐트가 되면서 이들 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현재 해리스 대선 캠프의 주류는 바이든 대통령 인맥이며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이 75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캠프를 새로 구성하지 않고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바이든 인맥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의 측근과 오바마 인맥도 캠프에 합류했고 바이든 인맥에 소외감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고 있지만 매 순간 수없이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선거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인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사퇴시켰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캠프에 합류한 오바마 인맥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오바마 인맥이 소수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캠프의 대선 승리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수면 아래의 긴장이 분열이나 정면 충돌로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 2분기 경제가 소비 호조에 힘입어 당초 집계보다도 더 많이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증가율 잠정치가 3%라고 밝혔으며 이는 당초 발표된 속보치 2.8%보다도 0.2%포인트가 더 상승한 것입니다. 또 이는 1분기 경제성장률 2.4%의 2배가 넘는 것이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8%를 웃도는 것입니다. 상무부는 2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은 속보치의 2.3%에서 2.9%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고 개인 소비의 2분기 경제 성장률 기여도도 속보치 1.57%에서 1.95%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상승세 둔화, 가계 저축 고갈 등으로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문가 예상을 벗어난 것이며 미국 소비가 2분기에 들어 오히려 회복됐음을 보여준 겁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세 차례에 걸쳐 발표되며 확정치가 최종 성장률이 됩니다. 전 세계에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 연예인이란 해외 보안업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8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가 최근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에서 8월 딥페이크 음란물 사이트 10곳과 유튜브, 비메오, 데일리모션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딥페이크 채널 85개에 올라온 영상물 95,820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딥페이크 음란물에 등장하는 개인 중 53%가 한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딥페이크 피해자 중 미국인은 20%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일본 10%, 영국 6%, 중국 3%, 인도 2%, 대만 2%, 이스라엘 1% 순이었습니다. 한국인 딥페이크 피해자 대부분은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이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딥페이크 음란물의 최다 표적이 된 개인 10명을 꼽았는데
이 중 8명이 한국인 가수였습니다. 1에서 7위와 9위가 한국 가수였고 8위는 태국 가수, 10위는 영국인 배우였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고소득자가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반면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로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재정정보 사이트 스마트에셋은 최근 납세 정보를 바탕으로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 밀레니얼 세대를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밀레니얼 가구가 9,181가구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뉴욕주에서도 고소득 밀레니얼 세대 4,251가구가 타주로 이사하는 등 이 두 개 주가 밀레니얼 세대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가 3,163가구, 보스턴을 포함한 매사추세츠주가 1,927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들 주를 떠나는 밀레니얼 세대들은 높은 세금과 각종 규제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은 플로리다주로 순유입된 고소득 밀레니얼 세대들이 6,188가구에 달했습니다. 또 텍사스주에도 5,151가구가 이주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1,970가구로 그 뒤를 이었으며 콜로라도주와 조지아주가 4위와 5위에 랭크됐습니다. 한편 고소득 밀레니얼 세대가 주 전체 세대에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유타주로 집계됐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출간하는 책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 마크 저크버그가 2020년 대선 당시 내가 패배하도록 음모를 꾸몄다. 또 그렇게 하면 평생 감옥에 보내겠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욕 주지사가 올 가을 학기부터 예일대 및 대학원에서 공직 출마와 선거자금 모금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LA 다운타운 타겟 매장에서 묻지마 난독으로 중상을 입은 대한항공 승무원과 9세 소년이 타겟과 경비회사로부터 5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시가 차 없는 거리를 대폭 확대, 퀸즈 20개 학교 등을 비롯해서 뉴욕시 전역 71개 학교 앞을 등하교 시간 등의 차량 통행을 일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등 소매업체 평가 및 소개 사이트로 잘 알려진 옐프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 옐프 노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8일 밤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의 한 주택에서 50세 남성이 자신의 전처와 전처의 새 남자친구인 53세 남성을 총으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13일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새 남자친구를 총으로 살해한 중국계 경찰 34세 우모 씨에게 징역 27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주를 찾은 관광객이 3억 63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뉴욕 주지사실이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2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28분입니다. 계속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한미중요회와 늘푸른 농장이 오는 12일 목요일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제18회 경로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등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초청 공연 및 노래자랑, 경품 뽑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9월 5일까지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을 소풍 경로대잔치에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은행들이 송금 수수료 면제 행사를 실시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뉴뱅크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PCB뱅크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뉴밀레니엄 은행 9월 9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욕 한인청가협회가 오는 9월 7일 브롱스에 위치한 스플릿 락 골프코스에서 2024 장학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샷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는 선착순 144명을 접수받고 있으며 참가비는 1인당 $150로 점심, 간식, 저녁, 그린피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